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 일이 생생해요. 제가 회사 상사였던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결혼 초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좀 막 대할 때면 남편이 항상 알아서 막아주고 한마디씩 해줬거든요.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저와 동갑이었죠. 문제는 이 신우가 좀 개념이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신우는 카페를 한다면서 시댁에서 돈을 받아서 차려놓고는 제대로 문도 열지 않고 결국 돈만 날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 나이 먹도록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댁에 얹혀 살면서 시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고 있었죠. 좀 한심했어요. 남편은 그런 점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게다가 신우는 동갑이라고 저한테 반말하면서 말도 막 했어요. 처음엔 그냥 참았어요. 남편 여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도가 넘더라고요. 우리는 명절이면 전날 시댁에 가서 다음날 점심에 친정으로 가곤 했어요. 그해 추석 연휴도 마찬가지로 추석 전날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면서 시댁에 혼자 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쏟아지고 몸살 기운까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32살에 결혼해서 2년 가까이 노력했는데 드디어 임신이 된 거였거든요. 왠지 임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살 기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연휴라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역시 시댁엔 혼자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첫 임신인데 시댁 식구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가면서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저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늦게 왔다면서 뭐라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안 오려다가 온 거라고 일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들 말에는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는 아픈 게 상전이라면서 뭐라 하셨지만 남편은 저를 방에 들어가 쉬라고 들여보냈어요. 역시 든든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계속 잠만 잤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남편이 중간중간 들어와서 이마를 만져보고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고열인지 눈도 따갑고 몸이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함부로 약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뱃속에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 봐서요. 고열도 아이한테는 안 좋다고 하던데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제 옆에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만 더 버텨보자고 했어요. 약간의 무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연휴라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전 8시쯤 되었을까요? 신우가 벌컥 방문을 열더니 그러는 거예요. 좀 아프다고 며느리 도리 안 할 거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해?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고열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임신 초기라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였고요. 남편이 신우를 보고 네가 하라고 했더니 신우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해? 시집 왔으면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뭐 해? 당장 안 일어나고. 아픈 건 아픈 거고 할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냐?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그동안 신우의 말을 많이 참아왔지만 이건 정말 도가 넘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신우 뺨을 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신우는 뺨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지금 나 친 거야? 내가 아직도 학생인 줄 알아? 꼴랑 2살 더 처먹어 놓고 어디서 손찌검이야.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요. 신우는 분한지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한테 오빠가 자기를 때렸다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넌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부모 등골 빼먹고 살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넌 생각이 없냐? 어디서 반말 찍찍하면서 며느리 도리 우누네. 너나 자식 도리 똑바로 해. 앞으로 네 올케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굴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신우도 그런 오빠를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왜 그러냐 참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도 말했어요. 지금 이 사람 임신해서 차례상 못 차려요. 그리고 엄마도 자꾸 얘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얘가 아직도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러고는 저를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잠깐 진짜? 아가, 너 임신했니? 아이고 드디어 손주 보겠구나. 고생했다. 그래, 이번은 내가 봐주마. 어서 가봐라. 우리 손주 잘 지켜야지. 그 말도 어이가 없었어요. 봐주는 건 또 뭐고 벌써부터 손주 타령하는 거 보니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손주를 품은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또 말했어요. 엄마, 말은 똑바로 하세요. 뭘 봐줍니까? 저 이 사람 일 시키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희 가요.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지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임신했는데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저한테 신우가 원래 철이 없다면서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저도 할 말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셔서 바뀌기 힘들 거라고 대신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날 이후로 진짜 달라졌어요.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자주 전화하셨었거든요. 막상 할 말도 없으면서 저한테 보고받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전화하셨었는데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임신 중기쯤 되었을 때 시댁에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몸은 어떠냐, 입덧은 좀 나아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요즘 뭐 하냐, 집에서 놀고만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느낌은 있었지만요. 제가 많이 나아졌다고 이제 좀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 다행이라고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손주 이야기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것저것 참견하시거나 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몇 달 후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도 재미있었어요. 딸이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좋아했어요. 딸이라 더 좋다면서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 딸이구나 하시면서도 그래도 첫째니까 괜찮다고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또 화를 냈어요. 뭔 소리냐, 딸이면 어떠냐, 그리고 둘째는 무슨 둘째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했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성별 들었을 때부터 아쉬워하셨겠지만 그래도 처음 아기 보러 와서는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얼마 안 가서 둘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몸조리 잘하고 둘째 준비도 해야 한다고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신우가 같이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기가 이렇게 못생겼어? 돈 많이 벌어놔야겠네. 여자는 얼굴이 생명인데. 갓 태어난 조카를 보고 못생겼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또 한마디 했어요. 넌 조카가 태어났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래서 넌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있냐? 그리고 이 사람 산후조리 중인데 둘째는 무슨 둘째예요. 엄마도 적당히 좀 하세요. 신우는 그 말에 또 삐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예민하냐, 농담도 못하냐고 하면서요. 농담이라니요, 정말. 그 이후로 종종 둘째 이야기를 꺼내시기는 하지만 남편이 알아서 다 막아줘요. 아직 첫째도 어린데 무슨 둘째냐, 이 사람 몸도 회복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신우는 그 후로도 가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요.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이제 애도 있으니까 저도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맨날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또 화를 냈어요. 네가 할 말이냐. 너부터 제대로 된 일 찾아서 해보라면서 우리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신우는 여전해요. 3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시댁에서 용돈 받아서 살고 있어요. 가끔 알바 같은 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된 직장은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올케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다.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까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산다니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남편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신우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이 바로바로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우 말은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그런 말에 제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 추석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고열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임산부한테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했다니요. 정말 상식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날 남편이 신우 뺨을 때린 건 정말 시원했어요. 물론 때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신우도 좀 조심하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막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시댁 복은 없어도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은 시댁 가는 것도 예전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시어머니도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신우도 조심하고요. 물론 조심한다고 해도 종종 기분 나쁜 말을 내뱉긴 하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앞으로도 뭔가 일이 생기면 남편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두 돌이 지나고 나서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신우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올케는 맨날 애 핑계 대고 빠진다고 애가 뭐 그렇게 손이 많이 가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바로 네가 애 키워봤냐,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어요. 신우는 나도 조카 많이 봤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봤다와 키웠다는 완전히 다른 건데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봤다고 키운 거냐고, 기저귀 갈아본 적은 있냐고, 밤에 애 울 때 달래본 적은 있냐고, 그냥 예쁠 때만 봤으면서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시면서 이것저것 간섭하셨는데 이제는 몸 안 좋으면 억지로 오지 말라,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말라고 오히려 배려해 주세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바뀌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마도 꾸준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한 덕이 크겠지만요. 특히 명절 때가 그래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한다면서 아침 일찍부터 부려먹으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에이스니까 늦게 와도 된다.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된다고 하세요. 물론 여전히 어색한 부분은 있어요. 갑자기 180도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도 종종 둘째 이야기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슬슬 둘째를 준비해 보려 해요. 아기 천사가 잘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에게는 항상 너무 고마워요. 아이가 태어났어도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우리 남편 어떤가요? 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죠? 지금은 아이 재우고 남편과 소근소근 대화하며 보내는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